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한유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영화를 봤었는데, 모더레이터이기 이전에 그 관람객으로서 오늘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질문을 할게요. 네, 그, 오늘 제주 여행 포스터가 5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네,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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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영화 보통 그렇다에서 영호 역을 맡았던 배우 이상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은 그렇다 연출한 김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통은 그렇다에서 연희 역을 맡은 전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필 거야 연출한 구양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이 필과에서 장훈 역을 맡은 윤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여행에서 상우 역을 맡은 양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주 여행에서 다연과 지수 역을 맡은 손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 여행에서 조 감독이랑 동시녹음이랑 영자왕 맡은 정유린입니다. 네, 일단 편하게 우선 관객 여러분에게 질문의 우선권을 넘길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질문은 제주 여행에 대해 하고 싶으신데 조연출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노트에다가 다현이를 그리워하는 누군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실화에 좀 바탕을 한 건가라는 의구심을 아무래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17년 여름에 지상보 감독님께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모티브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노트에 누군가 저렇게 써놓은 방명록을 보고 이걸 영화로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 자체가 그분한테 되게 괴로운 경험이었는데 덥고 막 힘들고, 근데 그 노트에 누군가가 어떤 그리움의 마음을 써놓은 그거 하나가 되게 마음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에 저렇게 따로 표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제주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선 제주도가 저희한테 되게 흔한 장소고, 자연 풍경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이국적인 모습, 그런 것이기 이전에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도라는 곳이 연애 초창기 때 약간 시작 언저리쯤에 좀 갈 수 있는, 좀 되게 어떤 각자의 연인들한테 되게 추억이 있는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영화를 좀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현장을 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씬들이 좀 몇 개 보였어요. 근데 이게 영화 자체로 이용했었을 때 되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현장으로 겪는 스텝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겪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로리 조 감독 이전에 막 두세 개를 동시에 하셨으니까 촬영장에서 있었던 해프닝,
뭐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으로 하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연인들의 첫 여행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왜 제주도야? 라고 했을 때 딱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은 없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에서 보면 타임라인으로 조금 이용하는 장난을 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현이랑 지수가 똑같이 생겼다던가 존댓말 반말을 섞어서 한다던가 뭔가 그런 식의 부분들이, 제주도는 연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임라인으로 하는 장난이나 어떤 연출 의도를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해프닝이 너무 많았는데 석상이 있는 바다를 찍을 때 비바람이 시작이 돼가지고 찍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와중에도 비바람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보고 안 되면은 뭔가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한 번에 배우님들께서 여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마침 그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쫓아가잖아. 그런 어떤 현장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현장 상황에 기대해서 오히려 더 이용을 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점은 없으셨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가 받는 건데, 오히려 감독님은 이거를 더 해보자, 더 라이브하게 하자, 약간 저희끼리 스태프들끼리 화로다, 이 영화는 그냥 화로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리고 네. 왜 화로가 됐냐면, 저희가 원래 이렇게 원래 시나리오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서 촬영한다만 있었고, 아예 그러니까 그것만 같은 공통점이었고 다른 시나리오였는데, 촬영 전날인가? 2시간 전에 시나리오가 새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항에 가서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대본을 처음 같이 보고 숙지하고 가는 길에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정말 라이브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게 배우님들이 느끼기로는 좀 불편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 너무 잘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영화를 찍기로 결정한 게 배우님들 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영화를 찍자 이것만 갖고 있었는데, 일단 배우들 만나보긴 해야지, 배우 미팅 해야지 만났는데, 보고 있고 대본 한번 읽고 인사드리고 나가자마자 딱 붙이고 감독께서 하신 말이 됐다, 이건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렇다의 질문을 이제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보고 좀 적었거든요. 일단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두 주인공이 이제 뭐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엮이게 되지만 뭔가 좀 더 진지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각자가 좀 다른 입장에서 또 환경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영화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 기획 의도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처음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보통 저희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변 환경 때문에 그 가장 인간적인 본능인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돌다가 그거를 극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쓰기에는 뭔가 이렇게 그게 활력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짝사랑이라는 것이 청년이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구조적으로 푸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짝사랑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굉장히 갖고 싶어서, 사랑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가지만 끝에는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청년들이 이제 꿈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제가 관계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화 내에서 직접 워딩이 그 나오잖아요. 그 섹스 금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각자의 대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주인공의 커플도 그렇고 스터디 그룹의 그리고 또 DVD방 사장님도 그걸 되게 또 장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섹스라는 관계에 대해서 뭔가 감독님이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따로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노량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되게 열정적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열정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청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그 가장 본능적인 인간적인 욕구를 자기 스스로 억누르고 그렇게 어떤 억누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이게 사회적 욕망만 바라고 앞으로 가는 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가장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섹스라는 게 이제 가장 본능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형상화하고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옆에 계신 정보랑 배우님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이 캐릭터로서 그냥 연희라는 인물이 되게 좀 씩씩하고 굳세고 이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 이면에서 이제 배우님의 어떤 느낌? 그래서 약간 되게 세 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조금 좀 위태롭고 좀 연약한 사회 초년생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좀 더 인물에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그 캐릭터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제 연기를 하셨고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진짜 제일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는 별로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공감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갑자기 도덕적 기준이 막 생겨가지고 이래도 되나? 사람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이 사람이 계속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게 있고 그게 삶을 약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중요한데 엄청 중요한데 지금 공부밖에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설정도 없고 분명 100원, 200원도 되게 소중한 상황이라서 연애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이 사람의 삶의 상황 같은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실제로 약간 영어 같은 남자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닥쳤고 그런 남자가 다가올 때 실제 배우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저는 근데 마음 가는 대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힘들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상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그 영화 자체의 내용에서 또 좀 재밌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냥 연기 자체도 제가 좀 보면서 피식피식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약간 빈정상하는 연기라던가 좀 능글맞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짧게 잠깐 봤는데 약간 그런 성격도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와 음. 이제 또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어, 실, 아, 실제로 어떠냐, 그러니까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중간중간 빈정상하는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원래 장난기가 좀 있는 성격이라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캐릭터와 저를 비교해 본다면은 저 캐릭터는 되게 앞뒤를 재지 않고 일종의 약간 강아지처럼 사랑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근데 저는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제가 질문을 맞게 알아들은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이 필 거야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네, 많으십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부 감독님 이 영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꽃이 필 거야에서 그냥 좋아하는 여성한테 다가가는 방법에서 이제 가장 좀 튀었던 장면이 맥주캔을 사고 다시 연락이 온 동시에 이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제주 여행은 일기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되게 머릿속에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감독님은 지금 현재 안 계시겠지만 배우님들이나 뭐 조감님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떠올랐던거나 뭐 연기하시는 도중에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장치한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쓰레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후에도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 왜 나는 이런 걸 자꾸 사용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고 뭔가 그렇지만 뭔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런 버려지고 뭔가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없는 그 흔적들 같은 거에서 감정을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 보면서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감독이 저에게는 영화에서 일기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난중일기에 관한 거였어요. 난중일기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언어유희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언어유희가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같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필요할 때 난중일기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써서 아니면 나중에 보여줄게 난중일기처럼 이렇게 언어유희를 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썼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적인 면에서 일기는 이게 감독님 실화가 베이스다 보니까 여행 갔다고 신나서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덮어두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열었는데 그때 쓰던 일기랑 다현아 보고 싶다가 있어서 뭔가 이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가 감독님 본인한테도 되게 큰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배우님들 일기 관련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시거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감독님이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 보고 싶다 다현아 그 글귀가 남겨진 걸 보고 그때부터 영화를 썼다고 듣고 저도 그 연기를 하면서 저도 실제로 혼자서 여행을 간 적이 없고 아직도 없고요. 그리고 일기도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이후로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주도 갔다 온 이후에 조금 썼었어요. 지금 다시 안 쓰는데. 여튼 그래서 저한테 일기는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주 여행의 두 배우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주 여행이라는 게 저한테는 뭐 누구한테도 될 수 있고요. 그 연인의 좀 첫 여행지 같은 그런 느낌? 네, 추억이 있거든요. 혹시 두 분이 좀 그 여행에 대한 제주 여행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지 연애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덧붙여서 그게 혹시 영화에 반영이 되셨는지까지.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제주도 여행을 실제로 연인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 휴가를 나와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휴가를 나와서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촬영 당시에 제가 또 여자친구가 사실 있었어요. 스태프들한테는 말 안 했는데 사실 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여자친구 이름이 지수였는데 영화에서도 그 지수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제가 알기로 지수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항에서 받은 시나리오에서는 지수라고 나와 있어서 어디서 정보가 샌. 모르겠어요. 어디서 샜는지. 여튼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저는 촬영 중이었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맙소사.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지금 뭐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 여행 볼 때마다 꼭 혼자서 저도 제주도를 꼭 가봐야겠다 그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니라 뭐 제주 끝여행 같은 느낌이시죠. 네,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원 배우님. 이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는 제주도를 저는 사실 몇 번 가봤는데 어릴 때 가족 여행으로도 가보고 실제 대사처럼 수학여행 때 가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사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제주도를 성인이 되고 남자친구랑도 가본 적이 있고 그 몇 번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관광지로 단체를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보고 이번에 최근에 그런 관광 스팟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가본 거예요. 계속 제주도 갔을 때도 친구들이랑 갔을 때도 그냥 뭐 일적으로 가거나 그냥 한 동네에서만 바다에서만 놀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이런 데를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산일출봉에 도착하자마자 저 고등학교 때가 쫙 생각이 나면서 엄청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 스팟에서 찍었던 곳에서 사진도 다시 찍고 그때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생각나는 건 저는 영화를 사실 저희가 상영이 첫 상영이에요. 이렇게 관객들 만나서 상영하는 게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큰 화면으로 처음 제주 여행을 봤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되게 라이브하게 현장에서 되게 즉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되게 라이브하게 진행됐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저는 촬영하면서 엄청 행복했거든요. 진짜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영화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촬영 현장 때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 친구들이 다는 못 왔는데 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감독님이 지금 군대에 계셔가지고 못 오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상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을 심지어 영상으로 너무 예쁘게 남아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감명 깊었어요. 감상이. 약간 네. 영화가 저도 보면서 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구양욱 감독님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영화 안에 또 영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서 조금 질문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가 내용적으로도 이제 있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제 영화 문법적으로도 또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화에 대한 애정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보면서 이렇게 계속 왜 부산일까 하다가 아 부국제의 어떤 그거였구나 라는 것도 좀 발견하면서 또 좀 우아했던 점이 있고 네, 그래서 그 기획 의도랑 어떻게 기획하게 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 의도 이전에 이제 영화 안에 영화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느끼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시나리오 쓰고 찍어야지 못 찍은 것 한 10편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를 전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보더라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한테 제일 친숙한 방법이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에서 표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도 약간 그런 식으로 영화 속에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얘가 쓰고 있는 소재로만 활용된다기보다는 그냥 그 얘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나 그런 상황들이 영화랑 이렇게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제가 그냥 사람으로 체감하고 있는 어떤 방식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이번 영화에도 아마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고 있고 기획 의도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 팜플렛 같은 거에 그런 거 써있는 그런 거에는 제가 뭐라 써놨냐면 사랑은 마치 감기이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다음 작품 아니요 이번 꽃이 필 거야. 네. 꽃이 필 거야 보면 사랑 마치 감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 문장만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감기가 있는데 그거가 옮는 거거든요 얘한테. 그래서 걔한테 주고 싶었던 그 감기약을 지가 먹죠. 네. 그래서 뭐 잘 샀어요. 그게 손에 없었고 폭죽은 앞에 썼으니까 됐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감기처럼 뭔가 내가 뭔가 옮고 싶어서 옮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옮고 감기는 그 약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좀 괜찮아지게끔 완화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시간과 좀 완화를 해야 하는 그냥 온전히 견뎌야 하는 그리고 뭔가 계속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자기 감정 상관없이 뭔가 반응을 하게 돼 기침을 하거나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을 했고 그냥 부산국제영화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억들도 많고 그때의 기억들을 좀 짬뽕해가지고 영화를 좀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찍게 됐어요. 부산국제영화제 그 스팟들이 실제로 제가 답사를 가서 찾은 게 아니라 시나리오 쓸 때 그냥 다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다 쓴 거거든요. 그 골목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많이 돌아다녔던 곳이고 젊었을 때 젊긴 한데 지금도 더 어렸을 때 추억이 더 많은 그런 장소여서 부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또 추가로 질문. 저는 그 모텔 앞에서 폭죽 터트리는 장면이 좀 진짜 좋았거든요. 그게 그냥 그 주인공 남자가 되게 용기를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선배도 계시고 거기서 이제 되게 용기 내는 그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그 앞에서는 그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밖에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기서 이제 폭죽을 터뜨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은유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 자체가 참 영화인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장면은 혹시 기획에 있었던 건가요? 그 로케와 그런 것들? 네, 그 장면에서 영화를 시작을 했고 정확히 그 길에서 그 폭죽을 터뜨려야겠다라는 생각부터 영화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뭐
오늘 보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은 그런 현실성에서는 저도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 그 신호등도 한번 무단횡단 하잖아요. 빨간불 뜨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가 마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정확히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표현하고 싶고 뭐 근데 그러면서 또 쪽팔릴 거 아니까 또 안 봤으면 좋겠다는 감정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들 알아라지 마라는 느낌이랄까요. 알아라 알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감정들이 모인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긴 거는 그래도 표현을 해야겠다. 얘가 폭죽이 보고 싶다는데 보여줘야지. 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막 흔들면서 찍다가 마지막에 완전 익스트림 몽사시로 빠져서 인물도 보이지 않고 그 수많은 화려한 모텔 두카 안에서 별로 튀지 않는 불꽃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천천히 힘없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얘 입장에서 정말 큰 감정인데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진짜 아무도 잘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감정. 우리한테 너무 내 인생을 거의 지배할 정도의 큰 감정인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기획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민세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로 네. 딱 등장하시자마자 눈빛에 압도를 당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선배시잖아요. 네. 되게 불친절한 눈빛으로 이 사람이랑은 진짜 친해질 수 없겠구나 바로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준이 맞죠? 네, 주인공. 네, 동준이 이렇게 접근한 게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이유로 계속 붙어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동준이 글 얘기를 하자마자 싹 바뀌잖아요. 그냥 좀 악당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구상하기까지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하셨을 테고 네. 이제 이 선배가 어떻게 영화로 보이기를 원하셨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저희 주인공 김현목 배우님이랑 오우리 배우님께서 촬영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셔서 죄송하다고 인사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답변해드리면 물론 지금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연기를 할 때 있어서 주인공과 반대되는 지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인공은 조금 더 수줍고 친절하고 약간 다정하고 그렇다면 조금 전 더 이제 반대편에 서서 무뚝뚝하고 조금 권위적이고 약간 강하고 그래야 사실은 그 여자 주인공이 만약에 주인공 같은 남자를 좋아했다면 주인공을 좋아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주인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니까 약간 그 대척점에 있으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선배는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어떤 감독님과 같이 얘기한 설정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사실 네, 그래서 예민하고 앞으로 먹고 살릴 내가 계속해서 영화를 해도 되나? 라는 그 고민을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전공자로서 선배들이 하는 걸 봤고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연애도 중요하지만 연애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제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학교를 다니면서 봐왔던 어떤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 약간 조금 그러니까 좀 권위적이고 약간 좀 강한 모습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좀 차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네. 그런 거 좀 의도했던 것 같아요. 선배 캐릭터를 만들 때
완전 악역이 아니라 그 인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자기한테 좀 이렇게 뭔가 좋게 대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그냥 아예 욕을 할 수 있는 나쁜 놈이었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 나쁜 놈이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지. 근데 또 매력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더 그 짝사랑하는 입장에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질문. 네, 그 꽃이 필 거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쩌면 영화 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 두 분하고 지금 나오신 배우님하고 세 분의 캐스팅 비화나 캐스팅 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캐스팅 비화요? 글쎄요. 그런 어떤 좀 비화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뭐 영화들에 출연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거기에서 제일 이 영화에 좋을 것 같은 배우분들께 연락을 드렸고 예, 제일 좋은 분들이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정도.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비화가 없네요. 비화가 있었나요? 이거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냥 바로 질문 저 거북 마스크. 왜 제목이 꽃이 필 거야인지도 궁금하고요. 보통은 그렇다에서 그 약을 되게 과장되게 큰 약을 하나 삼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네, 꽃이 필 거야라는 제목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주인공의 어떤 일단 표면의 감정은 불꽃, 그 폭죽에 그 꽃이 필 거야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연결되는 감정인데 그 주인공 입장에서 그 여자 아이에게 우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썼거든요. 그냥 너는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런 마음으로 짝사랑을 할 때 할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어떤 삶에 꽃이 필 거야라는 마음으로 주인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인공한테도 그냥 꽃이 필 거야라고 그냥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다만 꽃이 폈다 혹은 핀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서 필 거야라고 희망적인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그렇다 제목도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보통이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 같진 않아. 사실 그 약부터 말씀드리면은 피임약이 사실 그게 피임을 하지 않았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임약 부작용이 엄청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가 약을 먹는 이유는 그 사실 원래 임신이라는 게 되게 축복받을 일인데 사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임신이 재앙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피임약을 먹고 나서 그 어떤 피임약을 먹고 나서도 그게 피임이 될지 안 될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씬을 만들어서 썼고요. 그리고 그 피임약이 큰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 피임약 비슷한 알약으로 먹은 거고 크게 연출적인 어떤 의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보통은 그렇다는 사실 그 보통은 그렇다라는 제목을 두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이제 사실 보통 그렇다라는 제목이 나온 이유 원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라는 말은 원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다란 말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다 보통이란 범주 안에 속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있고, 이제 보통 그렇다 해서 이제 여배우 방에 대한 이제 포스터가 쫙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영화도 트는 거 보면은 그 취향을 알려주는 거, 진취적인 거, 델마 루이스 진취적인 여성의 취향, 여배우 취향을 알려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뒤에 킬링디어가 붙어 있던 것 같거든요. 여배우 뒤쪽에. 아닌가요? 킬링디어 포스터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아, 예, 그래서 니콜 키드만의 연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좀 오반가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 못했네요. 이게 사실 되게 네, 그렇습니다. 변명을 대신 해드리자면, 고중이라는 게 그것도 여유가 돼야지 할 수 있는데 단편의 상황이 조금 빠듯하긴 합니다. 네, 저희 그럼 GV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 나와주신 배우님, 그러니까 감독님들, 조감독님 끝인사와 항목 계획 듣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뭐 작품 활동 있으신가요? 네, 돈 주고 불러주면 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화면으로 또 제 영화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옛날 어린 시절 때 뭐 이렇게 술 취해서 감성적으로 막 싸이월드에 글을 올렸던 거를 막 지금 나이대가 와가지고 다시 들춰보는 것처럼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그래도 또 저는 이번 영화 찍고 상아 씨하고 보람 씨하고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화가 되게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영화 찍으면서 느낀 게, 영화라는 게 어떤 되게 완성된 어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번 영화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용기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아직 촬영 계획은 없고, 찍었던 작업들이 되게 감사하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내일 4시에 부천에서 좀비 13이라는데 잠깐 나왔는데 거기도 나오고, 대구에서도 하나 상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좋았고요. 제가 영화과라는 대학교에 가서 찍은 대학교 생활에 찍은 첫 번째 영화인데,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많은데 참 제가 저거 찍을 때 준비할 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 보여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던 것들이고, 그리고 영화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다음 영화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영화 좀 길어질 거, 장편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영화를 오래 준비 안 하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면 또 관객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에 꽃이 피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 금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향후 계획은 저도 이제 내일 부천에서 이번에 제가 주연한 작품이 또 상영이 돼서 오전 11시 30분에 아동급식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촬영도 잡혀 있고 8월 달에 이제 또 기회가 되시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모범시민이라는 또 단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또 IPTV에서 또 상영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또 많은 분들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제일 작업했던 작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항상 아직까지는 제주 여행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되게 소규모 팀으로 진행했었고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또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또 오실 분은 또 오시면 되게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다른 단편도 다음에 사실 처음 봤는데 이번 7월 상영 주제가 쓰다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새 작품 보면서 약간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씁쓸한 맛을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다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조금씩 추억과도 겹치고 떠오르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삶의 경험, 감정들을 조금씩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 여행 첫 상영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격 깊고 감격스럽고 이 자리에 감독님이 없는 게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크고 작은 상영 기회로 계속 뵐 수 있도록 하겠고 네,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주리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영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야? 라고 했을 때 한 10초 고민하다가 그리움이지 이러고 딱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관객분들한테도 뭔가 어떤 추억과 그리움이 묻은 영화라는 어떤 인상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독님이 또 오렌지 필름 자체 이 상영 기획 자체를 되게 좋아하세요. 몇 번 찾아서 가서 보고 매주 가서 보고 이럴 때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된 게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크고 고마운 좋은 일이라서 뭔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상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붉은 보내십시오. 네, 끝.